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유라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오늘 양지수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B컷에 나서자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섹터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해리스 트레이드주로 투심이 몰렸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의 새 주인이 됩니다. 한양증권과 KCGI가 7주간의 협상을 거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은 29.6%이고 주당 58,500원으로 총 2,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통신장비 기업 머큐리가 광통시 사업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분할 기일은 12월 2일입니다. 금양이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SS와 UPS 등 어플리케이션용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셀에 대한 미국 내 독점 권리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던 한양증권이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KCGI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대한금속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3%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외에서 보안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입슈가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모니터립은 정규장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상승폭을 키워서 현재 6%대 넘는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들이 주목받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리스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헬스케어주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현재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메디케어 확대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광통신 사업부문 분할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머큐리도 특징적인 움직임 폭착 중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약세 마감했지만 공시가 전해지면서 현재 3%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유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한양증권 우선주 한양증권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즈랩, 모니터랩 같은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센즈랩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소폭 상승에 그쳤었거든요. 내일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이게 참 제가 보안주들은 나와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시간 외에서 저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날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빼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 외에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이 지금 2025년 예산안을 좀 증액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뭐 사실 기존보다 좀 어느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2조 정도는 증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슈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8월 27일부터 움직임을 보시면요. 뭐 올라가고 있는 느낌은 맞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날 예를 들면은 9월 5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이제 한 4% 정도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종가는 마이너스 6.5%의 종가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승 출발 갭 상승하고 나서도 빠지면은 또 이렇게 또 무섭게 또 빠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막상 보면은 이거 올라간 거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념해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 사실 워낙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이고 이게 사실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경찰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정부에서 낮춰가지고 이거를 뭐 기술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에 어떠한 뭔가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기술력이 없는데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옥석 가리기를 꼭 잘 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이거는 내일 오늘 미국 증시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이제 BOJ부터 시작해서 중국 금리에 대한 결정도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거나 이런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엔케레이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다시금 나오면서 만약에 내일 국내 증시가 또 하락을 한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거기에 수급들이 일로 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테마주로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뭐 외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급이 글로 다 몰릴 거라서 여기가 또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쪽 그런 한번 일단 이슈 몰이가 됐던 이런 보안 관련주들을 보시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의 힘이 워낙 좋은데 차라리 바이오 쪽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일 어쨌든 시장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이런 테마주 성향을 가진 그런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경찰이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예산이 증액됐다라는 소식 속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안주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급등락 또 변동성에는 꼭 유의를 하셔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양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유세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규모이고 계약 내용이 어떤 걸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2170 배터리를 17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무전전 전원 장치, UPS와 기타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근데 금양이 지난 3월 달에 굉장히 그 이슈몰이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튀어준 그런 이유가 국내 최초로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4695 원통형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는 저는 좀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큰 수주권을 따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 매출액의 300% 이상을 지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계약을 따왔기 때문에 현 주가 레벨에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굿 이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제2공장이 올해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기존에 개발한 2차 전지인 2170 배터리를 연간 2억 셀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본격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 4695 배터리를 연간 1억 셀 그렇게 양산할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수주가 터져준다라면 금양의 주가가 지금 현 레벨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솔직히 좋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지 않아요. 투심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치고 올라왔었던 4695 배터리를 만들었었을 때 이슈가 돼서 13만 원까지 치고 나갔었던 주가 레벨이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저평가 영역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은 맞고 그리고 호재성 이슈가 크게 붙어준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터져주는지 이 수급 상황들을 좀 체크하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 규모 말씀드렸고요. 금양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LCLB 그룹주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일에 FTA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한다고 하죠.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바이오 종목이 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LCLB는 조금 힘이 약한 모습이었어요. 20일 이 재심사 서류 제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동안 하도 이런저런 이슈가 너무 많았던 HLB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에 오히려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유럽 아마케에서 이번에 뭐 11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HLB가 리보세나립이랑 이제 니볼루밤이라는 옵디보, 그러니까 병용요법, 그러니까 약간 렉나자 느낌 나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게 FDA 승인을 받으면은 유한양이처럼 그렇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충격이 좀 세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충격을 한번 받았었잖아요. 하한가도 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제출을 하고 FDA 재심사 승인을 요청을 하는 거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그러니까요. 항상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HLB 그룹주들은 이 회사가 뭐 바이오시밀러를 해서 돈을 벌고 뭐 기술 이전을 해갖고 지금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HLB 같은 경우는 이 FDA 승인에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을 보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HLB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만 보고서 가는 이런 바이오 쪽은 이제는 옛날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라젠이랑 셀트리온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신약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코스닥 거의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스피 시총 4위입니다. 현대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밑에 받쳐줄 수 있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올해 4조 예상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부터 시작해서 막 말들이 너무 많죠. 뭐 삼상 통과한 것들, 뭐 식약처에 허가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출과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해봤을 때 주가를 더 밸류를 가져와서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 HLB는 어떻게 보면 밸류 대비해서 밸류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신약이 성공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게 실패했을 때 그럼 이 기업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신약을 이제 뭐 삼상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 실패했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주가 빠질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네. 기존에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발을 했는데 약간 실패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HLB는 이게 한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엔 회복이 안 되는 상황까지 네.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기본기님께서는 이번에 들어갔다가 저번처럼 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댓글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럼 HLB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HLB 그룹주 중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예, HLB 제약을 7월 초에 3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네. 어떤가 해서 앞으로 이게 좀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시점에 좀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초에 매수를 하셨으면 잠깐 수익 보셨다가 하락한 건가 봐요, 시청자님. 그렇진 않고요. 네. 이게 처음 이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네. 분위기가 HLB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맞아요. 조금 했는데 약간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 같아서 네. 조금 어떤가 해서 좀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비중은 지금 이거 한 종목만 지금 해가지고 다른 건 없고 좀 100% 보면 되겠습니다. 비중 100%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유세벽 대표님께 한번 상담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HLB 제약을 7월 초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 참 잘 가는데 네. 나홀로 지금 3% 하락이 나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앞서서 이제 이조부 부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보세라니까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 간암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요번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쪽으로 한 곳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넓지 못하라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힘든 주가 흐름을 펼쳐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가 이제 이게 터져준다, 승인을 받았다, FDA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현 레벨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현 구간에서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0만 원을 뚫었던 것처럼 CDMO 관련 혹은 톡신이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런 뭔가 확실한 그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계속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 근접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니까 부근에 근접을 했었을 때 저는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가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들어가는데 HLB 그룹주들을 저는 별로 선호를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약간 양치기 소년 같다라는 그런 기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를 돌파를 했었을 때 거기에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크게 튀어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HLB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이슈가 따라줄 거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오른다고 HLB 제약도 같이 오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이 튀어 오를 때 그때 이슈몰이가 정말로 그 이슈의 크기, 재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판별을 하셔서 저는 지니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탈출을 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 혹은 거기에서 이슈가 정말 커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좀 더 그 커트라인 이제 익절 구간을 크게 올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그룹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두 약간의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양날의 검이 있다라는 의견,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CBDC 관련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돌연 급등세 보였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하락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로지시스, KCT, 한네트 같은 종목들 오늘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하락세 연출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급등의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이거 지금 한국은행에서 네. CBDC 테스트를 대규모로 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형마트에서 예금 토큰으로 결제를 한다, 뭐 이러한 테스트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CBDC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처럼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통제를 하는 코인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랑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거랑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한다라는 점은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코인보다는 좀 뭐랄까 안정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지금 CBDC를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 비트코인이 막 엄청 올라갈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항상 이러한 CBDC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이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나 로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갑자기 저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떴는데 시간에 빠지는 거는 단기적으로 아마 시세를 주고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속성을 띌지 말지는 사실 이제 저희의 판단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뭔가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마트에서 CBDC를 활용한 결제를 테스트한다는데 이게 주가를 과연 오를 일인가?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주들처럼 내일 만약에 시장이 빠졌을 때는 이런 쪽으로 테마주 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내일 만약에 반도체 쪽 반등 나오면서 수급이 그냥 반도체 쪽으로 확 몰리면 사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 연속성이 이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 한네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시가총액이 작아요. 보통 이제 한네트,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지금 한네트가 시가총액 42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 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만 이게 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따라가시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고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시면은 뭐 좀 진짜 오늘 사서 내가 오늘 결판을 내겠다 하시면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지금 따라간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냥 이슈에 의해서 오늘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만약에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갭이 떠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CBDC 관련주들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은 만큼 내일 시장 변동성에는 꼭 대비하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